네, 이번 시간에 문제집 19페이지. 네, 제2장 주택의 건설 파트입니다. 자, 문제 12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 건설 사업의 등록인데, 틀린 것은 있죠. 자, 틀린 것은, 자, 일단 이제 등록은요, 등록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격 사유가 없고, 그 다음에, 등록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요, 국토장관한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장관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 등록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등록을 신청하죠. 그러면은 이제 장관이 이렇게 심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장관 이름으로 등록증이 이제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결격 사유가 뭐냐면은요, 일단은 이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년 후견이 안 되죠. 파산 선고 받고 복권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금고 이상, 이 법이나 부정수표 단속법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이 끝나도 종료가 되거나 또는 면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는 게 아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등록이 말소되고 난 후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2년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은요, 결격 사유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등록 요건은요,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일단 등록하려면은. 그 다음에 기술 인력, 기술 능력을 구비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죠. 그럼 자본금은요, 우리가 이제 개인이 있는데, 개인은 자산평가액으로 6억 원 이상. 법인은 출자금이죠. 3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때 6억 원은 자산평가액이라 하죠. 우리가 자산평가액이고, 이때 법인은 출자금을 말합니다. 출자액. 출자금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 능력은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하고, 또 뭡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있죠. 그러면 대지를 조성만 할 수도 있고 뭡니까?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데, 대지를 조성할 때는 토목이죠. 토목 관련 기술인 한 명 이상이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건축 관련 기술인 한 명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이제 면적 제한은 없어요.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만 확보하면 됩니다. 요거 이제 등록이죠. 그럼 1부부터 보는데요. 국토장관한테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 교부이 된다. 1번 맞고, 2번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인은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이 3억이 아니고 6억 원 이상이죠. 여기 나오죠. 개인은 6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이 3억 원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임원 중에서 파산 선고 받았다, 복권이 안 된 사람 등. 그러니까 요렇게 결격 사유가 해당되는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은요, 법인도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 임원이 결격 사유에, 이렇게 결격 사유 되면은 법인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원 기준이 아니고요. 이 법인은 요 임원이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보세요, 여러분들. 파산 선고 받고, 이 사람이 파산 선고 받고 복권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결격 사유니까 법인도 결격 사유다는 이야기죠. 예. 당연히 맞는 거고 등록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거짓과 부정한 방법 등록하거나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면은 반드시 등록을 말소하는데 이때는 등록 말소할 때는 청문 실시하죠. 무등록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5번 맞아요. 자, 13번 볼게요. 지역조합이죠. 설립인가 신청할 때에 행정상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럼 1번부터 보면은 창립총회 회의로 조합장 선출 동의서. 자, 지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무 확인서가 필요가 없겠죠. 요거는 직장주택조합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지역이잖아요. 지역이니까 근무 확인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무 확인서는 직장주택조합만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자격 있는 자의 확인한 서류, 그리고 차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이 있어야 된다. 그죠? 예.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14번, 옳지 않는 것. 리모델링 조합원은 소유자, 봉시세 소유자, 그리고 신청일 당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은 임차인 중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했는데요. 여러분들, 소유자, 봉시세 소유자, 그 다음에 허가받고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인데요. 이때는 주택과 주택이 아닌 시설일 때는 주택이 아닌 시설도 소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되면은 우리가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모델링이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요것 때문에 틀린 거죠. 예. 거주 조건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아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왜 틀리느냐? 6개월을 거주하든 10년을 거주하든 임차인 자체는 자격이 없고 공동주택의 소유자, 복리시설의 소유자,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주택과 주택이 아닌 시설의 복합 건물일 때는 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도 자격이 있죠. 예. 자, 그래서 1번은 뭐가 틀리느냐? 리모델링 주택의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요것 때문에 틀린 거죠. 예. 임차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변경인가 해산인가 제외한 설립인가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해당 주택 건설대지 15% 토지 소유권을 확보된다. 자, 요거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단은 지역이나 직장 주택 조합 같은 경우는요. 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적어도 이제 조합원의 모집 있죠. 이때 조합원의 모집은요. 적어도 20명이 넘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조건이 뭐냐? 주택 건설 예정수에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50% 이상. 조합 모집할 때 20명 이상 돼야 되고 주택 건설 예정수. 그러니까 만약에 1000세대를 건설한다 그러면 500명이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500, 그쵸? 그러면 요 시점에서 이제 조합원을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조합원의 모집은요. 공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공개 모집입니다. 공개 모집이죠. 네. 일간 신문에다가 공개 모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요거를 모집할 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해당 대지의 토지죠. 토지의 사용권은 50% 이상은 확보됩니다. 요게 이제 조합원을 모집할 때 이제 확보를 하고 요거를 신고를 합니다. 신고. 모집을 했다. 그 모집에 대한 신고를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수리하고, 그 다음 요거를, 이제 모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조합에 설립을 해야 됩니다. 조합에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인가죠, 인가. 자, 인가 신청을 하는데요. 인가 신청. 그러면 인가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요때는 이제 대지의 사용권원이 80%입니다. 확보에다가 소유권이 여기다 얼마 들어가야 되냐면은 15%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요, 사용권원이 50불 이상 확보하면 되지만 그 이후에 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을 하잖아요. 이때는 80%에다가 소유권은 15% 이상을 확보된다. 예,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뭐를 물어본 거예요? 바로 14분의 2번은 요걸 물어본 거지 앞에 거 물어본 거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설립에 동의를 했을 때는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설립을 했는데 동의를 했어. 그 사람으로부터 취득을 했어. 그러면 설립에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결론이 발생했다. 사망을 했다든지 뭐 해서 충분히 발생되죠. 이럴 때는 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까지 하면 되고요. 탈퇴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추가 모집할 때는 항상 자격 요건을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는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이다. 맞습니다. 15번 볼게요. 옳은 것은 1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 조합을 설립할 때는 특자시, 특자도 시장구축구청장, 즉 시장구축구청장한테 인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신고. 그래서 설립은 인가 받는데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 조합은 설립 신고만 해도 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인가가 아니고 신고가 돼야 되고 2번 지역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 관할 특자시 특자도 시장구축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해산도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인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았단 말이죠. 요거를 변경한단 말이죠. 이거 자체를 인가 받았는데 선생님 인가 받았습니까? 예. 인가 받은 거를 변경할 때도 다시 인가 받습니다. 요걸 변경 인가라고 합니다. 설립 인가 받았지만은 해산하고 해산. 해산도 다시 인가 받습니다. 해산도.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게 아니라 인가 받아서 해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는 다시 인가 받습니다. 그죠? 근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을 설립 신고했어. 신고한 거를 변경할 때는요.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했는데 해산한다. 해산할 때도 신고죠. 그래서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뭐냐면은 한 번 인가는 끝까지 인가로 갑니다. 변경, 해산 전부 다 인가죠. 한 번 신고는 끝까지 신고로 갑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건축법에도 마찬가지요. 건축법에 허가받은 것을 변경할 때는 허가 다시 받아야죠. 예? 건축 신고 사항을 변경한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시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인가는 인가를 부르고 신고는 신고를 부른다. 그래서 이게 있어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중에서. 금은, 이거요, 금, 골드. 금은 금을 부른다. 그 다음에 에이스는요, 에이스는 에이스를 부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집에 갈 때 좋은 거를 보고 자꾸 숫자도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기억을 하고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응? 근데 안 될 거다, 나쁜 일,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해. 그 부정적인 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 영화를 보더라도 좀 무슨 거 보지 말라니까. 내가 몇 번 이야기합니까? 무슨 거 이런 거 보면 자꾸 재수 없는 일만 생겨. 내 앞에. 왜 그런 걸 봐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경조사를 가더라도요. 예, 나 조금 안 좋은 슬픈 일은 가지 마세요. 가더라도 빨리 나와야 돼. 그리고 이제 좋은 일 있잖아요. 좋은 일. 너미 결혼식 한다든지 좋은 일은요. 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와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보면 막 안 좋은 것만 어디서 많이 받아와가지고 그럼 안 좋은 게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은 골드는 골드를 부른다. 에이스는 에이스를 부른다. 이 이야기는 꼭 여러분들 해주고 싶은 게 항상 좋은 생각을 했을 때 좋은 게 나옵니다. 뭔가 좋은 일이 벌어져요. 예, 꿈을 꾸더라도요. 항상 골드 꿈을 꾸는 거야. 평소에 꿈을 꾸더라도 나는 금, 은 주로 막 최고 좋은 꿈만 꾸세요. 노력을 해라고. 노력을 자꾸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자꾸 지옥 가는 꿈을 꾼다. 지옥 가는 생각만 한다. 그러면 나쁜 것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에이스는 에이스를 부르고 금은 금을 부른다. 제가 이제 20년 전에 25년 전인가
25년, 약 30년 전부터 강의를 했잖아요. 25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금 한 돈에 5만 원밖에 안 했어요. 금 한 돈에. 예? 제가 대전에 내려가서 금을 한 10돈을 살면서 그 학생들 보고 그랬어요. 앞으로 금이 귀해진다. 금을 좀 사놔라 그랬어요. 예? 정확하게 5배 올랐습니다. 지금 5배 올랐다고. 금 가격이 5배 올랐어. 4배에서 5배. 지금 금 한 돈에 25만 원, 20만 원, 25만 원 합니다. 예. 그만큼 금 가격이 5배 올랐다고. 그전에는 4, 5만 원만 해도 샀거든요. 지금은 25만 원, 24만 원 줘야 되잖아. 금 한 돈이. 애기 돌반지 있잖아요. 애기 돌반지 한 돈 해야 되잖아요. 예? 25만 원 정도를 애기 돌반지 가는데, 옛날에는 뭐 부담 없이 한 4만 원만 해도 4, 5만 원에 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애기 돌반지, 애기 돌 잔치한다 그러면은요, 가기가 무서워, 가기가. 아주 친한 사람 아니면 어떻게 가기 힘들죠. 예, 옛날에는 부담 없이 가는데 지금은 가기가 힘든다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면은 항상 요번에 난 합격한다. 좋은 일만 자꾸 생각하세요. 예. 그까지. 그 이야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간은 인간을 부르고 신고는 신고를 부른다. 그러면 해산도 인가 받았다. 그럼 인가 받아야 되겠죠. 3번 결격 사유에 해당 퇴직이 했습니다. 그럼 옛날에 관련 행위는 효력이 있죠. 옛날에 했다면 그 효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퇴직 정하는 전에 관련 행위다. 효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효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3번 틀리고 4번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이 사망을 하거나 자격이 상실되거나 탈퇴 등으로 그 숫자만큼 충원해야 됩니다. 이때는 선착순으로 된다 그랬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4번도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무자격자가 됩니다. 자격 상실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충원하는데 이때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기준이다. 그죠? 자격 요건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무슨 요건은? 자격 요건.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신청일,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이다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5번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15번 같은 문제가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런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설립인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인가를 받으려면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라. 1번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의 사용권은 80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몇 프로?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된다. 그렇죠. 80하고 15죠. 이게 말이죠. 어디까지 딱 정확하게 딱 하면 더 나오냐면은 어디 갔네. (50페이지) 보세요. 50페이지 14번. 정확 26회 시험에 이제 우리 작년 시험이 26회거든요. 우리가 정확히 나왔잖아요. 조합의 설립인가 받으려면은 모두 요건을 갖춰라.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15% 이상의 무슨 권이죠? 소유권을 칼로 속에 집어넣은 거죠, 이제. 그죠? 요거 소유권. 그러니까 시험에 낼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뭐 80%에다가 15% 했다가 이거 또 지우니까 요 앞에 걸 칼로 속에 집어넣었다가 요것도 지우면 앞에 것도 칼로 속에 집어넣겠죠. 이런 식으로. 그게 돌고 돈다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왜 강의합니까? 요거 알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시험을 딱 내는 습성을 우리가 아는 거지. 그죠? 얘가 분명히 뭐 어떻게 도망가지 않구나. 여기서 뭐 뺑뺑이 도는구나. 문제 내봤자 거기서 그구나. 그죠? 그겁니다. 자, 넘어가고. 그럼 몇 번이죠, 지금? 16번까지 하셨고요. 다시 이제 17번 갈게요. 17번. 옳지 않는 거. 그래서 22페이지 17번. 22페이지입니다. 1번. 관할 시장군 수구청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요. 요거 1번의 뜻은, 1번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죠.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요.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개지만 조합을 만들 때는 먼저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설립을 할 때에 인가 신청을, 인가 받을 때, 예,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요건이 있어요, 동의. 그 다음에, 그러면 설립인가 신청 시에 동의 요건을 갖춰가지고 인가 받았습니다. 인가 받아도 리모델링 허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럼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에 동의를 또 받겠죠. 그래서 이거는 두 분의 공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조합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두 분의 공증이 필요하구나. 예, 하나는 설립인가, 하나는 뭐죠? 허가죠, 허가. 허가 신청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은요, 자, 만약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인데, 뭐만, 동만, 그 동 있죠, 동. 그러니까, 여기 101동 있잖아. 101동하고 102동 있잖아요. 그렇죠? 동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만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요거? 예, 됩니다. 동만 할 수도 있고, 그죠? 요거 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도 있죠. 예, 주택 단지 전체. 그러면 전체를 할 때는요, 동과 전체가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돼요. 뭐도 만족하고? 동도 만족하고 뭡니까? 전체가, 단지 전체가 만족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럼 설립인가 신청 시는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각각 해가지고 뭡니까? 3분의 2죠.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25제곱에다가 4개가 있단 말이죠. 25가 4개가 있고, 여기 50이 1개가 있고, 여기도 50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 소유자는 몇 명입니까? 구분 소유자 수는 6개, 6명입니다. 그런데 의결권이라는 거는요, 의결권은 뭐에 비례하냐면은 이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25제곱은 전부 다 1개를 준다면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1개를 줬을 때 50은 2개를 줘야 됩니다. 2개를. 의결권은 2개를 가지고 있죠. 면적에 비례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8명이 나온다는 거죠. 8명. 그죠? 그러면 3분의 2 계산해 버리면요.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는 6명의 3분의 2는 4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8명의 3분의 2는요. 28에 16에서 6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구분 소유자도 만족하고 뭡니까? 의결권이 3분의 2가 각각 이렇게 만족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쪽만 만족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각각 3분의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은 이제 단지 전체 할 때 동이잖아요. 이때는 각각의 이제 과반수만 있으면 됩니다. 과반수만. 과반수인데 전체는 역시 또 각각 해서 뭡니까?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설립을 했다 그러죠. 그러면 리모델 허가 신청하는데 이때도 이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각각 해서 뭡니까? 75% 이상이죠.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단지 전체는요, 동은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각각 해서 뭡니까? 50% 이상이죠. 요거 50% 이상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체도 각각 해서 75% 이상입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가지가 만족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 신청할 때 최소가 이제 75잖아요, 일단. 그래서 리모델링에 동의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팔아라. 파세요. 이런 식으로 시가 줄 테니까 시가로 파세요. 이렇게 우리가 매도 청구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사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안 팔아요. 3개월 이상 협의했더니 안 팔아요 하면 공탁하고 리모델링에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매도 청구 부분이 리모델링도 동의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럼 적어도 이제 이 조합이 75%, 그죠? 동도 75%, 전체도 결국 75%예요. 75%짜리가
동의하지 않는 20%에 대하여 25%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1번 지문이 정확하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맞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아시겠죠? 예. 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와 허가 신청 시 동의 요건은 다르단 말이죠. 이게. 왜? 이거는 설립만 한 거잖아요. 설립만. 설립만 하고 사업 안 했어요. 그럼 사업할 때는 다시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럴 때 무슨 도청구? 매도 청구를 한다는 거지. 이거는 사업을 안 했잖아요. 매도 청구는 사업할 때 이야기죠. 사업할 때. 사업도 시행도 안 했는데 뭐하지? 애가 탄생도 안 됐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조합이 이렇게 해서 설립하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 하니까 이거는 75%를 말하는 거지. 매도 청구는 75%짜리가 25% 대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국가 지자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할 때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설 목적으로 토지 매수 임차를 원할 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요거 2번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자, 2번은 이겁니다. 자, 몇 번의 2번이야? 17번의 2번입니다. 17번의 2번은 요 이야기를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 국유지입니다. 여기 공유지가 있습니다. 예, 국유지나 공유지는요, 국가 소유 땅과, 요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공유지라고 합니다, 대개. 국가 소유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 그럼 요거를 이제 누가 여기서,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50% 이상을 국민주택의 규모로 짓겠다 이겁니다. 사업주체가 나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아파트를 짓는데요. 85제곱미터 이하를 적어도 절반 이상을 지을게요. 이렇게 이제 나선 사람이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여기다가 저희들이 이제 조합주택을 짓겠습니다 이겁니다. 조합주택. 주택조합을 결성을 해서 여기 조합주택을 지을게요. 그리고 이것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주택을 건설하거나 이것을 위한 대지만 조성할 수도 돼요. 그럼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매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국가나 지자체가. 우선 매각을 하는 겁니다. 왜? 좋은 일 하잖아, 좋은 일. 이 국민주택은 규모는 누가 지어야 됩니까? 국가가 지어야 되는데, 이미 건설회사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국민주택 규모 지을게요. 주택을 많이 지었겠습니다, 이거요. 좋아요. 우선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각이 안 되는 거는 임대계약이라도 빌려줄 수도 있죠. 그럼 빌려주는 걸 임대계약입니다. 임대계약을 갖다가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어떤 조건이죠?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거나 임대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 몇 년 안에?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는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업 시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건설한다는 말을 합니다. 건설. 착공, 건설이라는 것은 착공을 말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뭐 사업을 시작하는 조건 같은 말, 건설하는 조건, 착공하는 조건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문에 건설한다 틀린 게 아니에요. 건설하는 조건이고 사업을 시작하는 조건 같은 말이고 착공하는 조건 같은 거거든. 같은 말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인데 그거는 마치 말이죠. 우리가 지하층을 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지층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요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반지하라고 다 한다. 반지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을 달리 쓴다는 말이죠. 예.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시작한다, 착공한다, 건설한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같은 말입니다. 근데 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완공이라는 말 들어가면 안 되지.
지상층하고 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완공이라는 말하고 건설은 다른 겁니다. 완공하면 틀려요. 완공하면. 사업을 시작한다 그랬지 뭐 2년 안에 완공해라고? 그런 조건은 아니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조건인데 만약에 이 조건을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 조건을 이행을 안 하면은요. 자, 만약에 이런 조건으로 줬잖아요. 당신들이 뭐 2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는 조건으로 줬잖아. 예. 근데 만약에 2년이 넘도록 사업을 안 하고 앉아있다. 불이행시죠. 조건부. 조건부 사항을 이행을 안 했죠. 이럴 때는 판 것은 뭐 하겠다? 다시 사들이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환매라고 합니다. 판 것은 팔았잖아. 판 것은 환매하고 빌려준 거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대계약을 취소하겠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요거를 쭉 설명하면서 2년을 갖다가 갈로 속에 집어넣고 환매를 갈로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2년하고 환매를. 이게 선 넘는 문제. 예, 그래서 이제 잘 들으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그가 소유하는 토지가 있을 때 50불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주체와 종합주택은요, 이를 위한 대주성을 포함해서 이런 사업주체에게는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가 있는데 2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는 조건입니다. 건설하는 조건입니다. 착공하는 조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행을 안 하게 되면은 환매, 판 것은 뭐하고 환매하고 임대계약을 한 것은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 지문이거든요. 겨우 우리가 17번의 2번 지문은 요거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예, 요게 이제 요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2번 지문은 요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3번 갈게요. 국민주택을 공급에다가 동그라미, 공급. 나는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국민주택의 공급이라는 건요. 공급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공급받기 위해서. 공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분양 또는 임대를 말합니다. 건설된 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경제학에서 말하는 서플라이 개념이 아닙니다. 예, 서플라이 개념으로서 뭐 판매자가 판매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말한다. 일정 기간. 그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거예요. 지금 경제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여기는 분양 또는 건설된 것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공급이라고 합니다. 공급. 예, 서플라이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일정 기간의 뭐 공급, 그거하고 또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받는다는 것은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뭡니까? 임대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신고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직장은요. 정확하게 3번이 맞아요. 4번 시장구축구청장은 조합이나 조합의 구성원이 법이나 명령 처분에 위반할 때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설립인가 취소 사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 설립인가 취소 사유는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명령이나 또는 처분에 위반했을 때 법령이나 어떤 명령, 처분에 위반했을 때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4번 정확하게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주택조합은 회계감사를 받는데 이때 회계감사 밑줄 짝. 이때 회계감사는 외부감사입니다. 외부감사. 외부감사는 감사인에 의한 감사라고 하죠. 이때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 종료일부터 15일 안에 그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한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구축구청장과 주택조합에게 각각 통보하죠. 그러니까 시장구축구청장한테 보고하는 형식이고 조합에게는 통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도 말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디 갔나? 요거 좀 지울까요? 예. 요거도 말이죠. 그거 뭐지? 조합의 회계감사는 그 기간이 중요하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주택조합의 외부감사, 즉 회계감사를 말하죠. 즉 이거는 외부감사라는 것은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는 외부감사, 감사인에 의한 감사인데, 자, 요거는 언제 받느냐, 그죠? 언제 받느냐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요거는 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가 뭐라고?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사용검사 신청일이죠.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럼 임시사용 승인도 신청일 기준입니다. 그럼 설립인가일로부터 바로 우리가 세계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3개월이 지나야 돼요. 3개월. 3개월이 지난 30일 안에 받는 거죠. 30일. 요 기간이 바로 1차 회계감사 기간이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 그 이후에. 그럼 3개월이 또 지납니다. 3개월이 지난 30일 안에 받습니다. 요 기간. 요 기간이 이제 2차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용검사 신청일, 임시사용 승인 신청일이 기준입니다. 저는 신청이 아니고 받은 날이고, 받은 날. 이건 신청한 날이죠. 요거는 바로 이제 30일입니다. 3개월 지날 필요가 없어요. 바로 30일. 예, 요 기간 안에, 요 기간 30일 안에 3차 회계감사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때 회계감사는요, 다음에 어느 하나가 아니고 각 호에 어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 받는다는 뜻이에요. 3번. 우리가 이제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몇 번 받아요? 3번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3번 받는데 그 결과를 종료일로부터 15일이죠. 또 15일. 여기도 15일. 그렇죠? 여기도 15일 있겠죠. 15일 안에 여기도 15일. 그럼 각각 이 15일이 뭐냐면요. 요 15일 있죠. 15일. 요게 이제 회계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기간은 회계감사를 실시를 해갖고 감사 결과 있죠. 이 결과를 통보를 하는데, 예, 통보는 이제 조합한테 통보하고, 조합한테. 그리고 이제 보고 형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에는 통보라기보다는 보고 형식이죠. 보고. 예. 보고하는 형식으로 통보하는 거죠. 그렇으니까 시도지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시도지사 난데없이 무슨 시도지사가 나왔습니까? 시도지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답은 5번이고 아주 좋은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17번은. 그 다음에 18번. 우리가 이제 문제 한 개 맞고 덜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조합의 회계감사 전체가 중요한 거죠. 이거. 언제부터 실시하느냐 이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오히려 뭐 이 기출문제 이미 나온 걸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자 저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언제 받느냐? 요거 언제 받느냐? 요건 넣을 수가 있겠죠. 자 18번. 예, 조합의 업무 중에서 업무 대행자에게 대행을 시킬 수 있는 모두 골라라. 18번 문제하고 20번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죠. 예, 25회, 26회 연달아 나왔어요. 연달아. 그렇죠? 예. 요즘 이제 대행자가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가가. 자, 한 장 넘겨 보시면 21번 보겠습니다. 21번. 21번도 뭡니까? 예. 조합 업무의 대행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22번도 예, 이제 조합원을 모집 신고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예,
이 대행에 대한 문제예요, 또. 대행했을 때 이제 모집 신고를 수리하지 없는 경우거든요. 그 대행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지금 계속 기출 문제 나옵니다. 그럼 앞으로 다시 넘어갔어. 자, 업무 대행자,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자. 그 18번에 대행자에다가 밑줄 꺼놓고요. 자, 우리가 주택조합에 업무를 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대행을 할 수가 있냐? 대행자. 첫 번째는요, 등록사업자는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등록사업자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업자, 중개업자를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전문 관리업자가 있습니다. 전문 관리업자라고 해놓고 도정법상에 전문 관리업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신탁업자가 있습니다. 신탁업자. 근데 이 업무 대행자는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야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평가액 기준으로서 10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 법인은 출자금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원 이상 있어야 돼요. 5억 원 이상이 이제 보유가 돼야 됩니다. 5억 원 이상의 출자금 5억 원 보유가 돼야 된다. 돈 다 까먹고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출자금 5억 원 해가 출자됐죠, 법인이. 그 돈을 다 까먹기 시작해가지고 자본금 잠식이 돼가지고 지금 3억밖에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보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업무 대행자가 이렇게 많은데 특히 이제 자금의 어떤 보관 업무는요, 자금 있죠. 이 자금의 보관 업무는 뭐밖에 안 되느냐면 신탁업자만 자금의 보관 업무가 있습니다. 자금. 그러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자금의 보관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런 거 내용을 보시고 대행할 수 있는 거 이제 다 됩니다. 그 조합원의 모집 기억번, 설비가 신청, 업무 대행, 그다음 2번 사업성 검토와 사업계획 작성, 자금의 보관 업무. 요거는 이제 뭐만 해당돼요? 신탁업자, 그죠? 신탁업자만 해당되는데 신탁업자 업무 대행자니까 신탁업자만 해당되지만 이 업무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대행시킬 수 있는 거고, 설계자 시공자 선정할 때 업무 지정을 지원하죠. 조합원 임원 선거 관리 업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18번. 그 다음에 20번 바로 봅니다. 20번에 업무 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업무가 아닌 것은 1번에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의 작성 보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죠. 이거는 국토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행자가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죠. 그럼 나머지는 방금 본대로 토지를 확보한다든지 설계자 시공자 선정을 할 때 업무 지원을 한다든지 사업성 검토와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라든지 조합의 임원회 선거 관리 업무 지원, 이런 것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업무가 되는 거죠. 자, 20번 했고 19번 다시 넘어가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인데 옳은 것. 세대별 전용 면적이 85 미만인 12층은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해서 수직 청축을 할 때 3계층이 아니고 12층은 14층 이하니까 2계층까지만 되죠. 1번 틀리고, 2번 조합이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동의를 받는다. 아닙니다. 전체는 75%고 동은 50%죠. 그죠?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은 75% 이상, 동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0% 이상이죠.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 밑에 신고는, 설립 신고는 공급받기 위한 직장만. 리모델링은 전부 다 설립 인가고요. 국민주택을 공급을 받기 위한 직장 주택조합은 신고입니다.
요거는 설립할 때 요거만 설립 신고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3번은 설립 신고가 아니라 인가죠, 인가. 그 다음에 4번, 조합이 대수순을 하려면은 경과 연수가 15년이 경과되는데 아닙니다. 10년 이상만 되더라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4번 틀리고 5번, 리모델링 조합을 리모델링하려면 시장 구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쪽 5번이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거 5번은 그냥 맞고, 자, 20번은 1번이라 했고, 21번 가겠습니다. 주택조합인데 발기인으로부터 조합의 업무를 수임을 해서 대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A는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업자로서 법인이 아니다. 개인이죠. 그럼 개인이 되려면 자산평가액이 얼마를 보유해야 됩니까? 10억 원 이상이 보유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A가 누구냐면요. 공인중개사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 대행을 하고 싶어서 이제 대행자로서 이제 업무를 수임을 받고서 대행을 합니다. 그러면 자금의 보관 업무 수임은 대행을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죠. 자금의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만 대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대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2번 10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 보유해야 된다. 2번 동그라미. 3번 수임한 A는 분기 말일부터 20일 이내 시군구청장한테 제출한다. 업무 실적 보고서는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조합이나 발기인한테 제출하는 거죠. 주택조합 또는 발기인한테 제출하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A가 발기인 경우에 자신의 기적 사유로 조합이나 조합원의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죠. 당연히. 5번 발기인과 A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 보고한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여러분들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 자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라는 것은요, 그 작성을 하고 보급을 해야 되는 업무를 지는 사람은 국토장관입니다. 국토장관이 하는 거죠. 작성과 보급을 해야 되는 업무를 지는 사람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자가 들어가는 거는요, 준자 들어가죠. 준. 그래서 무슨 앞으로 이제 어떤 작성 기준, 무슨 계획의 작성 기준 할 때 기준, 준. 그 다음에 표준, 설계 도서, 표준 이런 거. 준자가 들어가는 거는 국토장관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자가 들어가는 거. 기준, 표준,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는 누가 한다고? 장관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5번은 뭐로 고쳐야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고쳐야 되겠죠. 5번은.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리는 거니까 21번의 정답은 2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2번. 그 다음에 22번이 작년에 우리가 나왔던 문제인데요. 조합원의 모집 신고를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신고된 사업 대지와 일부가 중복이 되더라. 자, 신고한 대지가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 신고한 대지는 여기 이제 이 동네가 필동 130번지입니다. 근데 그 일부하고 또 겹쳐가지고 또 신고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중복이 되잖아요. 중복이 되는 거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지. 중복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수립 예정인 도시군 계획에 따라서 해당 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에 따라서 여기 도시군 계획이 여기 도로를 만들어질 것, 앞으로 도로가 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땅을 확보해 가지고 왔단 말이야. 안 됩니다. 왜? 여기 앞으로 도로 만들어질 건데 여기 땅을 아무리 확보해도 여기는 도시군 계획상에 앞으로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조합주택 건설할 수가 없겠죠? 예. 디귿,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하고 대행을 할 수 없는 사람하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조합원의 모집 신고 수리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고한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더라, 사실과. 그런 거는 수리 못 하겠죠. 다 해당되기 때문에 답은 5번에 나와 있습니다. 23번에 A주택 지역조합은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모집을 해서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 옳은 걸 골라라. 1번 10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개인 중개업자는 설립인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가 아니고 대행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대행자가 하는 업무 중에서
우리가 중개업자 대행자가 되는데 뭐 조합의 설비인가 신청 업무, 설계자 시공자 선정의 지원 업무,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성 검토 전부 다 뭡니까? 대행할 수가 있죠. 자금의 보관 업무 다 대행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1번은 대행할 수 있다 해야 맞는 질문이 되는 거고, 없다 했었기 때문에 틀렸죠. 2번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 있은 이유는 갑은 탈퇴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아무리 설립인가가 있어도요, 조합은 규약이 규정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탈퇴의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가 있어요. 탈퇴는 조합의 규정에 정해졌기 때문에 규약이 있죠. 규약에 따라서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탈퇴할 수 없다가 아니고 아무리 설립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공개 모집 이후에 갑이 자격을 상실하여 충원한다. 그럼 충원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 신고를 하지 않고도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가 있죠. 예, 그 숫자만큼을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만큼을 채워서 넣는 거는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조합원이 500명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설립인가 신청 당시는 500명이 돼가지고 통과됐거든. 설립인가 됐는데 설립인가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벌써 4명이 죽으신 거예요.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숫자만큼 채워 넣어야 되겠죠? 예, 이때 충원을 갖다가 할 때는 이 4명을 충원할 때, 이때 4명은요, 네, 바로 뭐냐? 선착순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착순. 예, 이 충원은 선착순입니다. 예, 먼저 온 사람이 조합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3번 있죠, 3번. 예, 정확하게 맞아요. 4번, A 지역조합은 조합원의 모집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서 가입 신청자에 교부하고, 그 사본은 3년이 아니고 5년간 보관하죠, 5년. 예. 갑의 사망, 5번. 갑의 사망으로 A 지역의 조합이 충원할 때 충원되는 자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항상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설립인가 1이 아니라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자격 여부의 판단 기준일은요, 조합의 설립의 인가 신청일 기준이에요. 신청일 기준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 1이 아니고 뭐가 빠졌습니까? 신청일이 빠졌죠. 신청일. 인가 1이 아니고 신청일 기준.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조금 쉬었다가 24번부터는 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